매출이 고민인 개인커피 매장 사장님들,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고민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실제로 하루 매출 20만원도 안 나오던 매장이 6개월 뒤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매출이 500%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00% 성장을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 부분을 잡아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전에 먼저 냉정한 현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카페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1년에 이미 15만 톤에 이르는 큰 시장이 됐어요. 이거가 대한민국 전체 1인당 1년간 약 3kg의 커피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약 한 명당 1년에 367잔으로 상당수의 성인들이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셈입니다. 이런 시장에 이미 우리나라 커피숍은 87,000개예요. 하지만 커피숍 시장의 규모는 약 7조 8,500억,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와 개인 매장 모두 합친 평균 매출은 연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커피숍이 월 평균 매출이 7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이, 프랜차이즈와 개인 매장 모두 합친 평균 매출이 750만 원입니다. 평균이긴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커피숍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만도 못 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시장인데 자기 자신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커피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없이 자기 자신은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돈을 벌 수 있게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실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이 매장도 하루 20만 원도 못 벌고 있었어요. 지금 매장으로 배달도 해보고 종이 쿠폰도 뿌려봤는데 장사가 안 되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은 주변 100m 안에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2매장이 있었습니다. 매장 대표님 말대로 정말 답답하게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매장은 6개월 만에 매출이 500% 성장했던 방법 중 일부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이 부분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앞서 이야기한 배달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매장 근처에 저가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금액을 같이 낮춰도 특별함이 없다면 고객은 익숙한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커피 매니아층이 아니라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번 망가진 개인 카페는 블루 마운틴 원두를 쓰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나마의 게리샤 원두를 쓰던, 드리블하던 살아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유감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매출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 선택한 게 배달이었고요. 배달로는 전혀 장사가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망상이니?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홀카페랑 배달카페는 기획부터 컨셉까지 완전 달라야 합니다. 특히 개인 카페는 말이죠. 단순히 배달이 돌파구고 배달을 시작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전 노하우가 없는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 카페는 브랜딩부터 메뉴 개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홀매장 사장님들은 배달에 적합하지 않은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배달로 커피를 팔면 남는 게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그리고 저가 커피에는 수익을 내기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배달로는 말이죠. 1,500원, 2,000원 가격으로 당연히 남는 게 없죠. 배달로 한다라고 해도 2,5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팔겠죠. 그래서 이 매장의 경우는 커피를 4,000원에 판매했습니다. 4,000원? 스타벅스나 브랜드 매장이 아닌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냐? 그것도 개인 매장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3가지 고객 중 중간 고객을 잡아야 됩니다. 높은 가격이어도 소비하고 싶은 음식 또는 물건이라면 비싸더라도 주고 주문하는 고객. 그 고객들은 똑똑합니다. 4,000원의 가격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커피여야 돼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원두였습니다. 배달을 가더라도 커피향이 나는 원두를 찾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원두를 대대적으로 매장의 소개부터 공지, 사장님의 한마디까지 고객에게 특별함을 어필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에선 맛볼 수 없는 우리 매장만의 커피향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말이죠. 개인 매장에서 매출을 올렸던 두 번째, 바로 캔이었습니다. 캔으로 용기를 변경해서 원가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캔으로 포장을 해주는 경우 용기값만 300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캔으로 변경한 이유는 고객들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4,000원의 커피를 배달해 드시는데 흐르거나 포장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고객들이 이 가격을 주고 주문할 때 그럴 만한 만족을 드리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 메뉴였습니다. 한 번의 배달료로 음식과 커피를 모두 주문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여러 사장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많은 커피숍 사장님들은 커피의 질을 올리는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 자리나 노동 강도 등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여기 사장님도 그러셨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냄새도 나고 조리를 안 하기 위해 커피숍을 한 거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착각을 하는 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이미 굉장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나 디저트 그리고 커피를 동시에 소비하는 매장들이 롱런할 수 있어도 커피만 소비하는 매장은 롱런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기에 정말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간단한 간식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두과자, 핫도그, 알감자, 소떡소떡 등 우리 매장에 맞게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정말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타코야끼나 붕어빵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나 쿠키 등을 많이들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쿠키나 베이커리는 이젠 좀 어느 정도 흔해요. 조금 특별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코야끼나 붕어빵 이 두 가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방금 말한 배달 고객들에게 스탬프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습니다. 다른 매장과 다르게 우리 매장에서는 배달 스탬프를 제공해서 주문해야 되는 이유를 만든 거죠. 하지만 단순히 스탬프나 포인트로 일방향적인 소비성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게 일방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장사꾼이어야 됩니다. 절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손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 하나하나에 말이죠. 이건 추후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배달 고객들을 홀로 유도했어요. 왜냐하면 배달의 마진은 아무리 많이 해도 홀을 따라올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배달에서 끌어들인 고객들이 아니라면 홀을 유지하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의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서 중요성에 대한 거를 모르거나 나중엔 무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았다면 내 주변의 고객에게 대표인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 원하는 목적성의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신규 고객들을 끌기 위한 마케팅은 기존의 고객들이 다시 오게 만드는 마케팅 비용보다 7배 이상 비용이 발생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은 많이들 신규 고객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존 고객의 데이터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고객이 찾다가 혹은 고객에게 확률적인 노출이었어요. 하지만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리마케팅 같은 경우는 도달률이 100%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수집부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커피랑 음식 이 2가지가 맛있다라는 소문이 났고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로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6개월 뒤 4에서 5만원 지출만으로도 마케팅이 됐고요. 그 6개월 동안 모은 고객들을 홀로 유도했습니다. 이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지금은 홀과 배달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배달 같은 경우도 맛집 랭킹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어떠신가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매장의 경우는
지역적 환경, 이 요소가 많이 컸어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커피가 너무 많아서 배달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변 상권 자체도 빌라나 1에서 2인 가정들이 상당수였고요. 소비 성향 또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상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권은 어떤가요? 모든 매장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할 수 없는 다른 것, 제가 말한 차별성에 대한 거를 우리 매장에 적용을 한다면 노동이 더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의 매출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의 노동이 들어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업가니까요.